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샬럿 대 샌안토니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샬럿은 뉴올 원정에서 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세점 성공률이 42%로 좋았지만 반대로 상대의 외곽 시도를 전혀 저지하지 못했고 리바운드 대결에서도 밀렸다. 라멜로 볼이 돌아와 로지어와 함께 공격 작업을 이끌고 있긴 하지만 스타 파워가 아쉽다. 그래도 헤이워드와 윌리엄스 정도를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최근이다. 세나는 목요일 보스턴 원정에서 완패했다. 웬바냐마가 리그 최강팀 상대로 분당 한 점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으로 27득점 5리바운드를 기록했지만 전력 격차를 극복하긴 어려웠다. 켈든 존슨이 벤치로 내려간 이후 벤치 경쟁력이 올라가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승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포포비치 감독이 기대하는 데빈 바셀과 소환 등이 2옵션 역할을 잘해야 한다. 샬럿의 승리를 본다.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경기는 꾸미기의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 웬바냐마의 높이를 제어할 수비수가 없긴 하지만 백코트 생산력이 떨어지는 세난 상대로 볼과 로지어는 백코트를 확실하게 앞설 수 있는 조합이다. 브리지스의 득점 지원도 있을 샬럿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올랜도 대 필라델피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애틀 원정에서 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공격 포지션에서 극적인 3점이 들어가며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가나 했지만 버저비터 득점을 허용했다. 그로 인해 최근 승률을 더 까먹었고 이제는 5할 승률 유지에도 위기를 맞았다. 반케로가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석스와 앤서니를 제외하면 득점 부담을 줄여줄 선수가 부족하다. 그래도 주전 가드인 펄츠가 돌아온 것은 팀의 큰 힘이다. 필라는 백투백 경기에서 모두 40점 이상을 기록한 엠비드를 앞세워 디펜딩 챔프인 덴버를 제압했다. 4쿼터 중요한 3점 슛 성공과 함께 41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한 엠비드는 라이벌인 요키치에 판정승했고 해리스가 공수에서 엠비드의 부담을 줄여줬다. 특히 상대 빅맨부터 보렌들러까지 막아낸 수비 영향력이 컸는데 그와 베벌리가 나서 구간의 마진이 좋았다. 우브레와 바툼 등 좋은 롤플레이어들도 있기에 다시 리그 1위인 포스터 추격에 나섰다. 필라의 승리를 본다. 올랜도는 최근 비타제를 주전으로 기용하며 웬델 카터를 벤치 에이스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신 중 최고의 스킬셋을 보유한 데다 코트 비전을 갖췄고 확실하게 득점을 만드는 슈퍼에이스 엠비드를 막을 수는 없다. 해리스의 경기력도 올라온 필라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보스턴 대 덴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세난을 무난하게 잡고 리그 최고 승률을 이어갔다. 데릭 화이트와 포르징기스 등 주전 2명이 결장한 경기였지만 페이턴과 브라운, 주루 할러데이가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나선 쾌타가 리바운드를 8개나 잡아냈다. 시즌을 길게 보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해주고 있기에 벤치도 플레잉 타임을 받고 있는데 경기력이 올라왔다. 덴버는 필라 원정에서 4쿼터를 내주며 분패했다. 3쿼터 막판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5점 차 리드를 잡았는데 슈퍼스타 엠비드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숙명의 라이벌 상대로 25득점 19리바운드를 기록한 요키치가 충분히 역할을 했지만 팀 디펜스가 다소 아쉬웠다. 그래도 여전히 7할 대 승률을 넘보며 서부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고 머레이와 고든 등 요키치의 사이드킥도 훌륭하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포르징기스와 호포드가 나설 보스턴 상대로도 요키치는 30점 동반 트리플 더블이 가능한 슈퍼스타다. 그러나 덴버의 포프와 포터 주니어를 상대할 브라운과 테이텀이 요키치가 나설 원정팀 주전 구간에 마진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할러데이의 경기력도 올라온 보스턴이 미리 보는 파이널에서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는 목요일 토론토 원정에서 최악의 경기를 했다. 상대는 올스타 포워드 시아캄이 트레이드됐고 반대 급부로 얻은 선수들이 합류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전반 30점 차 이상으로 리드당했다. 후반 스탯 세탁에 성공하긴 했지만 버틀러와 아데바요 등이 전반 극도로 부진했고 히로의 슛 셀렉션이 좋지 못했다. 때문에 홈으로 돌아온 이 경기에서 반등을 노린다.
애틀랜타는 경기 종료와 함께 터진 디온테 머레이의 버저비터 점퍼로 올랜도를 제압했다. 경기 내내 동점과 역전을 주고받은 치열한 경기였는데 머레이가 팀에게 귀중한 1승을 안겼다. 트레 영이 경기 내내 부진했기에 마지막 공격을 머레이에게 맡긴 것이 효과적이었다. 극단적인 외곽 농구로 나섰던 모습을 벗어나 최근 수비를 강화했는데 그 점도 승인이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본다. 애틀은 아직 5할 승률과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인디로 팀을 옮긴 시아캄처럼 머레이도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나올 수도 있지만 버틀러가 베이에 떨어지는 수비를 공략할 마이애미 원정은 쉽지 않다. 아데바요가 카펠라를 페인트존 밖으로 나오게 한 사이 돌파로 득점할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뉴올리언즈 대 피닉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올은 샬롯을 완파하고 클리퍼스와 덴버 등 위에 위치한 팀들 추격을 이어갔다. 7개를 성공한 브랜든 잉그램을 비롯해 맥콜럼과 트레이 머피 등이 3점슛 25개를 53%의 성공률로 기록하며 상대를 압도했다.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리바운드 가담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페인트존 공략은 확실한 자이온의 존재감도 빼어나고 신구 조화가 가장 안정적인 팀 중 하나다. 피닉스는 수요일 경기에서 세크에 믿기 어려운 대역전승을 거뒀다. 전반에 18점 차로 뒤졌을 뿐 아니라 4쿼터 시작 상황에도 10점 이상을 뒤지고 있었는데 4쿼터 중후반 스코어링 런에 성공하며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듀란트가 9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하는 등 27점을 기록했고 그레이슨 알렌은 3점슛 9개를 임에 박았다. 부커와 빌이 주춤했음에도 라이벌 팀에 역전승했기에 좋은 분위기로 뉴올 원정에 나선다. 뉴올의 승리를 본다. 피닉스는 그레이슨 알렌이 잘해주며 부커, 빌 등과 함께 가장 위력적인 외곽을 꾸린 팀이다. 팀 공수의 중심을 잡아주는 슈퍼스타 듀란트도 있다. 그러나 클러치 라인업에 나설 선수들의 사이즈 문제는 여전하다. 자이온이 부커와 알렌 등을 매치업으로 맞아 골밑을 공략할 수 있고 잉그램이 듀란트 못지않은 생산력을 낼 뉴올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 금일 6번째 경기 골든스테이트 대 댈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골스는 요키치를 발굴했던 어시스턴트 코치 데안 밀로에비치가 갑작스런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며 유타 원정이 취소됐고 바로 이 경기에 나선다. 그러나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정신적 충격이 크기에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다. 커리와 위긴스, 루니를 비롯한 베테랑들이 어린 선수들을 토닥이며 홈경기에 임해야 한다. 댈러스는 레이커스 원정에서 패했다. 몇 경기 연속 부상으로 빠졌던 돈치치가 돌아와 33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에 성공했고 라이블리도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어빙과 하도웨이가 시도한 3점슛 12개 중 11개가 임을 외면했다. 그래도 돈치치와 라이블리가 돌아왔고 그랜트 윌리엄스도 20분 이상을 소화할 몸 상태가 됐기에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댈러스의 승리를 본다. 골스는 커리가 더 이상 1옵션으로 돈치치와 알렉산더, 엠비드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어렵다. 게다가 팀의 코치가 사망하며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돈치치가 주전 구간에서 확실하게 리드를 이끌 수 있는 댈러스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